안녕하세요. 어바노이즈 채널의 다립입니다. 오늘 날짜가 정확히 2021년 12월 31일인데요. 이제 올해도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근데 오늘은 저한테 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은 오늘이 정확히 제가 프랑스에 처음 온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랑 벨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작업했던 제 학생 때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 작업을 공개하는 게 사실 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여드리면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프랑스에서 보자르, 그러니까 국립예술학교를 다녔을 때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다녔던 학교는 발렁스 예술학교였었고 되게 개념적인 예술 성향이 강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이제 여기 나오는 작업들도 좀 상업적인 작업보다는 확실히 예술성이 강한 작업들이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당시 작업들은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작업들은 사실 없어가지고 새내기가 그냥 적응한다 정도의 그런 수준의 작업들이라서 우선은 드로잉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프랑스 학교는 드로잉 수업을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디자인 공부하면서도 계속 드로잉 수업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누드 스케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진 작업들, 이것도 이제 사진 하나하나마다 어떤 이야기 장치들을 숨겨놓고 그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엮어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새내기 때 못 모르고 하는 작업들이니까 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때 당시 좀 비디오 작업들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셉은 뭐였냐면은 영상에서 최대한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을 전달하려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영상만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카메라 무빙이나 어떤 분위기 같은 걸 만들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좀 약간 귀신이 나오는 이미지들을 데이브 핀처의 그 파이트 클럽 영화처럼 짧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좀 삽입을 해가지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를 제가 만든 건데요. 프랑스에서 보자를 다닐 때 그게 하나가 좋았어요. 제가 발렁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안에 진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뭐 촬영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고, 오디오 녹음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고, 장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카메라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다 대여해서 내 맘대로 그냥 쓸 수만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작업 생각만 하면 되는 그런 학교 시설이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음악 같은 것도 이제 제가 키보드로 작업했고, 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불어로 이제 발음하고 또 한국어로 발음해서 그 두 개 오디오를 합친 거거든요.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가 보들레르의 시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런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르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작업은, 제목은 vive고요. 산다라는 뜻의 불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live랑 똑같은 뜻인데, 프랑스어를 보면은 이제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가 있거든요. 1인칭일 때는 동사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3인칭이나 또는 복수일 때는 동사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런 변하는 그 동사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말한 vive라는 동사를 예를 들면은 je vis, 나는 산다. tu vis, il vis, 그녀는, 아니 너는 산다, 그리고 그는 산다 또는 그녀는 산다.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는 nous vivons, 그다음에 당신들이 산다라고 할 때는 vous vivez, 그리고 그들이 산다라고 할 때는 ils vivent,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다 달라지는데, 그냥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마치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가 다 달라지는 불어 동사처럼 모두가 사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vive라는 산다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잖아요. 거기서 약간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결국 우리는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로토스코프라고 이제 실제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덧대서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만든 그런 영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주제가 좀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 식의 작업들을 보자를 다닐 때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벨기에로 떠납니다.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 왕립예술학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즉 그래픽 디자인 과로 들어가서 또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지금부터 보실 작업들은 확실히 이거는 디자인과구나 아까보다 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두 브랜드 제품을 고르고 그 브랜드 제품의 로고만 이렇게 바꿔서 하나의 어떤 무드를 형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교수들이 저한테 소개를 할 때 그 앤디 워홀이 주로 작업했던 이 캠벨 치킨 수프 통조림이랑 말보로 담배값이랑 이렇게 스위치해가지고 한 거를 보여주면서 두 비슷한 어떤 브랜드 제품이 서로 로고가 바뀌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 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유머들이나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재치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또 패키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의도로 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윈필드라는 담배 브랜드, 이 두 개가 이제 컬러도 좀 비슷하고 담배를 이렇게 빼서 피는 거랑 감자튀김을 하나씩 빼서 먹는 거랑 좀 되게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개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이 남길래 이런 약간 광고 같은 거를 테스트로 만들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거는 리스테린 입각을 하는 거랑 그다음 샤넬 넘버 5 향수 두 개를 이제 바꿔가지고 완전히 럭셔리한 어떤 그런 액체 럭셔리함의 끝에 있는 그런 브랜드랑 일상에서 그냥 한번 헹구고 버려버리는 그런 좀 위생적이지만 천박할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서로 바꿔서 이런 작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틀리에에서 전시를 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슈퍼마켓처럼 진열대에다 갖다 놓고 각각 학생들이 작업한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마트에서 장 보듯이 이런 식으로 진열해놔서 좀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교수들한테 좀 극찬을 받았었던 그런 프로젝트여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주제는 뭐냐면은 레시피 만들기예요. 하나의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라, 이런 주제였는데, 레시피라고 해서 꼭 음식 레시피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레시피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명서처럼. 저는 뭘 주제로 했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벨기에 처음 가서 사실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었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를 만드는 법을 주제로 레시피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그때 작업을 했었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 여자 버전, 그다음에 남자 버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뭐 이제 친구 사귀는 법 1번 인터넷 사이트에서, 2번 룸메이트끼리, 3번 학교에서, 4번 파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안에 있는 책을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룸메이트끼리 친구가 되는 법. 그래서 보면은 일단 맥주를 꺼낸다. 네가 겪었던 여자 중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 얘기를 꺼낸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누텔라가 아니라 약간 여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사벨라, 가브리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패러디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펼쳐 바른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를 펼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 여자 누텔라 그 이야기 소스를 이제 섹시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빵에다 펼쳐 바른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려봤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궈지면은 성공한다. 그래서 빵이 달궈지면은 이제 친구가 생길 거다. 뭐 그런 이제 좀 지금 보면 썰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최대한 재미를 주면서 약간 레시피와의 어떤 합점을 주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렸던 여러 가지 일러스트 모음집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이 작업으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컨셉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에 대한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수한테 어필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타이포 작업이에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쉬웠던 게 뭐냐면은, 음악을 하나 고르고
그 음악에서 받은 어떤 인스피레이션으로 폰트를 만들어라, 이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제가 되게 빠져 있었던 아티스트가 한 명 있었는데, 영국 베이스의 런던 그래머라는 아티스트에 제가 이때 한창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트립팝 이런 장르에 막 미쳤어가지고, 그 런던 그래머 노래 중에서 사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저작권 때문에 여기다 넣지 못하는데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은, 되게 어두운 암실에 조명들이 살짝 켜져 있고, 그 조명들 사이로 이제 연기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연기를 컨셉으로 한번 폰트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연기들의 사진들을 리서치한 다음에 그 연기들의 형태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기들을 보면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꽈배기형 모양도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도 있고, 하나로 합쳐지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다가 뭐 이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그 패턴들의 형태를 이제 모으고 모아서 그걸 이제 폰트에 접합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폰트예요. 되게 꼬불꼬불하죠. 이 폰트가 이제 연기의 형태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폰트고, 그래서 대문자 버전이 있고 소문자 버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폰트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텍스트들, 문장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생각한 거 외로 엄청 정신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배열을 해보니까 나름 분위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키네틱 타이포 뮤직비디오처럼 이제 음악과 같이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다 넣지는 못하는데,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링크로 가보시면은 음악과 같이 재생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수들이랑 이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거의 대박이 났었어요. 뭐 타이포 자체도 컨셉도 재밌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키네틱 타이포라는 그런 작업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걸 가지고 이런 영상을 딱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얘네가 좀 약간 기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윗 선배인 애들도 보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교수들은 좀 약간 의견이 달랐어요. 교수들의 의견은 뭐였냐면은, 폰트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연기적인 거를 다 갖다 붙이지 않았나. 이미 폰트의 컨셉 자체도 연기인데 그 뒤에 있는 배경도 연기고, 또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죄다 연기고, 그러니까 너무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넣었으면 거기서 더 시너지가 났을 텐데, 연기 컨셉으로 만든 폰트에 연기 이미지 붙이고 연기처럼 애니메이션 만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좀 비판을 받긴 했었지만은 뭐 나름대로 잘 만든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엔스를 많이 하진 않는데 비엔스에 이제 올렸는데, 이 영상을 찍는 지금 현 시점에서 뷰가 26,000명, 그다음에 좋아요가 1,600명, 꽤 반응이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 작업은 이제 레스토랑 브랜딩 작업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저는 좀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에 엄청 빠져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레스토랑 작업할 때도 이제 한창 거기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고, 근데 이제 레스토랑 브랜딩 작업을 이제 교수들이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저번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그냥 상업적인 레스토랑 브랜딩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독특한 컨셉으로 풀어나가기를 원했어요. 더 파격적인 어떤 컨셉이랑 이 기존의 레스토랑이랑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접근을 교수들은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귀엽고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스타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갖다 내면은 교수들한테 분명히 깔게 뻔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나도 뻔하고 널려있는 그런 유행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저는 그러면은 아예 레스토랑을 파격적인 걸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레스토랑을 되게 파격적인 걸로 하면은 거기에 입히는 디자인은 뻔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컨셉을 잡았냐면은 벌레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뭐 그때도 뭐 슈퍼푸드라고 해가지고 뭐 퓨처푸드라고 해서 앞으로는 벌레가 이제 우리의 주식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또 벌레를 컨셉으로 한 식당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되게 흔하지 않은 레스토랑을
엄청 뻔하게 디자인한 작업을 하면은 요 자체에서도 재밌는 게 생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Dogs in My Food라는 가상의 레스토랑을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에 식당에서 이제 밥 먹다가 벌레 나왔어요 하면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벌레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항상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데, 그 대사를 이제 좀 재밌게 착안해서 오히려 벌레가 내 음식에 있어요 라는 거를 대놓고 이제 레스토랑의 이름을 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직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 벌레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을 저는 좀 약간 맥도날드처럼 되게 흔하고 부담감 없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친숙한 이미지로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벌레의 어떤 캐릭터를 딱 봐도 그냥 호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벌레 캐릭터를 키 이미지로 사용을 했고요. 플레이트에도 이제 죄송합니다, 음식에 벌레가 있어도 저희는 상관하지 않아요, 뭐 이런 문구들이나 그리고 이런 패키징들, 그리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이런 박스 패키징도 벌레 모양의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포장을 해갈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음식에는 제가 직접 마트에서 미럼을 사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징 작업을 했고, 메뉴판도 이제 벌레 캐릭터에다가 컬러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피자, 샐러드, 음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메뉴판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에다가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 컨셉을 입히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여기 용해서 엄청 파격적인 레스토랑에다가 되게 평범한 디자인을 입힌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업은요, 이 작업은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디자인 작업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를 마치고 석사 과정을 들어가면서 개개인별로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좀 더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나 잡고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이때 당시 저는 도시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이제 시민들, 우리들의 이제 삶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주제로 삼고 싶어 했었어요. 이걸 보시면은 TV 머리를 가진 시민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머리가 TV인 이유는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늘 어떤 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하지만은 결국 그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TV는 우리가 TV를 바라보는 입장도 되지만은 또 TV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시청을 당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TV랑 합쳐진 어떤 키메라 같은 그런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를 살면서 갖고 있는 어떤 사회 군상들, 또 시민들의 삶을 어떤 표현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이제 키워드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CCTV에 항상 감시당하는, 그리고 뭔가 디지털화되는, 또는 서류에 묻혀 사는 아이디 카드, 신분증에 의해서 이제 나의 정보 같은 것들이 증명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이제 TV 안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그 실크 스크린으로 아크릴판에다가 인쇄를 했어요. 인쇄된 아크릴판을 나무 박스에다 붙이고 그 나무 박스 안에다는 조명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TV처럼 이렇게 뭔가 딱 화면이 켜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이걸 다 실제 스크린으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증명사진 느낌처럼, 이제 여권이나 어떤 신분증을 할 때 이제 증명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그런 증명사진처럼 이 이미지들 자체가 결국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그런 이미지다 라고 이제 저는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디지털 작업일 수도 있고 설치 미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혼합된 스타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예전에 제가 그 미스터 로봇이라는 그 해커에 관련된 미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해킹을 해서 수집해놓은 개개인의 정보들을 이제 CD에 담아놓는 걸 보고 제가 좀 약간 영감을 얻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들, 또 여러 가지 구매 내역들, 이런 모든 행동의 패턴들이 다 디지털상에 이제 전산식으로 기록이 되고, 또 그런 기록들을 이제 제품을 사듯이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All Information of 누구누구라고 해서 제 이제 학교 그 클래스메이트들의 그 이름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누구의 모든 정보 이렇게 CD로 직접 만들어서 판매 매대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의 정보가 필요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CD를 사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좀 그런 메시지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저는 좀 약간 도시라는 주제와 또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컨셉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발전이 돼서 이 채널의 이제 이름이기도 한 어바노이즈라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석사 2학년이 돼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게 되었고요. 또 어바노이즈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한국에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바노이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프랑스랑 벨기에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작업했던 몇 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물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작업들이 막 되게 그렇게 퀄리티 높은 그런 막 엄청난 수준의 그런 작업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유럽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들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떤지 지금 소개해드린 그 작업들을 보시면서 디자인 유학이나 예술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